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염수 논란에 이어서 여야의 정면 충돌로 전국이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라이브 인터뷰 박찬종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차례 불러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 되죠. 이런 기회에 뭐 14대 이후 국회를 떠나는데 와서 하면 분위기라도 보고 냄새라도 맡지. 오시는데 뭐 저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덥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주 뭐 이 시설이 어마어마해. 예. 완전히 선진국이야. 예.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학고방 국회 시대를 지나서 저 태평로 국회에서부터 말해. 여기 이원회관도 처음에 없었고.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주 제대로 찝어 주셨네. 예. 지금 외형이 아주 화려한데 비해서 내용은 자꾸 빈약해 지금. 관련된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또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것이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15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이제 국책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노선이 변경되면서 당초 안에서 노선이 이제 변경되면서 그것이 이제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당초 안에는 그 서울에서 양평군 양서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제 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서울에서 양평군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노선을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부동산이 그쪽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백지화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백지화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름만 들어가면 이재명 민주당이 악어가 먹이 물듯이 꽉 물어가지고 지금 그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김건희 여사 땅이다 이거지. 거기 변경된데 그 땅에 있으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그걸 두들겨 팰 자료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다. 이게 주민 다수의 여론에 부합하는 거라 이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얘기해도 시작도 김건희, 중간도 김건희, 결론도 김건희니 이거 취소하겠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감정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좀 무책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취소하지 말고 그냥 두라 소리야. 그냥 두면 계속 패겠다 소리나 마찬가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냥 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원안대로 추진하라 뭐 이제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안대로.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져서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제가 한국 정치의 혼란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걸 정략이라는 이게 틀 위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눈으로 이걸 바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과학적이고 어느 게 주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게 효율적이고 뒷전이고 누구 땅이 거기 있느냐 왜 변경했느냐 이게 전면에 도드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이니까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어. 옳고 그런 것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내년 총선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말이죠. 이 변경된 시점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윤 대통령 취임 2달 후인 작년 7월에 국토부가 양평군에다가 이제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타까지 기존 안이 이제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혹 뭐 예타까지 통과하더라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점이 바뀌면서 건설비가 좀 늘어난 부분도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주민들의 오랜 이제 수건 사업이고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백지화해버리면 이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간 다시 재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걸 이제 백지화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수구로 들 때까지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윤 대통령이나 정권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랬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러니까 원한대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시간 여유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백지화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여야가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대화와 타협하고 하는 분위기가 이게 없어져 버렸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달에 대표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전쟁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전쟁이야. 그쪽에서 태스크포스 만들기 예. 쪽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또 말썽이 있을 테니까 백지화해버린 것 같은데 약간 냉각기를 둬야지. 근데 이제 뭐 단순 냉각기로만 갈 것 같지 않은 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 뭐 날파리 같은 선동 정치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있었고요. 그렇게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책 사업을 감정적으로 취소했다. 국민의 삶은 도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놨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백지화 선언 이후에 이제 애도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탄핵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 문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표 말이 재밌는 게 예. 감정적으로 왜 했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해야 김건희를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쾌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습니다. 네, 요 질문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최종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인데요.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조금 전 정오까지 1박 2일 철회 농성을 가졌고 오늘부터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서로 여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 오염수를 둘러싼 어떤 정쟁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뭐 어떤 극한 대립으로 계속 이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어로 우선 오염수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오염 처리수지요. 지금 2011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가 폭파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양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물질이 태평양으로 쏟아졌어요. 예. 그 12년 전입니다. 예. 지금 그게 아무런 문제 없지요. 예.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는 그것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생산된 방사능 오염수.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그 대형 탱크 수십 개에 저장되어 있는 그 12년째 저장되어 있거든. 그것을 알프스라고 하는 이게 방사능 이게 걸러는 장치를 통해 걸러진 그 물을 IAEA가 검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예. 11개국 전문가도 그 가담을 했다. 예. 이제 이런 보고서인데 이게 민주당은 지난주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하기 직전서부터 IAEA의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예. 이게 11개국이 관여하고 이 이해관계가 있는 이 국가들이 많은데 유독 대한민국의 제1야당만이 IAEA와 전면전 선포. 그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게 깡통 보고서다. 예. 그러니까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를 들 것 없이 그냥 깡통 보고서고 그다음에 핵 폐수를 검증하지 않았다. 이거 국민들이 들을 때 현혹되지요. 핵 폐수를 검증하지 않았지. 핵 폐수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핵 폐수를 알프스 장치를 통해서 걸러진 물을 검증한 것이다 이거야. 예. 그런데 핵 폐수가 들어갔는데 그걸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마치 핵 폐수가 현재 이 후쿠시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국제 연대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 예. 그리고 태평양상에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있는 걸로 국민들에게 이 인상을 주게 됐다고. 태평양상에 한국하고 일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다른 나라도 있고 해류라고 하는 흐름을 과학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해류라고 하는 게 물길이 있는 거예요. 물길이. 예.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인공위성에서 기후위성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자료를 갖고 맨날 몇 시에 뭐 수도권에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멈추고 몇 미리가 온다는 거 하듯이 예. 해류에도 측정 기능이 있다. 예. 그러니까 도쿄 북방의 후쿠시마의
이게 던져진 거기서 생성된 물질이 예.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 알루산 열도 쪽으로 해서 알라스카를 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만을 거쳐가지고 남태평양을 거쳐서 대만 근해로 해갖고 한국 가까이 오는 게 예. 4년 내지 5년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이것도 마치 그냥 검증도 제대로 안 된 핵 폐기물 그 자체가 그냥 투입이 되고 이게 금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러니까 핵물질 그 고스란히 그대로 예. 그대로 방류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4, 5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의 그 간부진하고 예. 대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했었는데 예. 지금 거기 도매상 수산물도 값이 형편없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에 예. 비해서 그 식당도 많은데 그것도 값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 그 수산물은 후쿠시마하고 예. 완전 관계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예를 들면 방사능 물질이 그냥 이번에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4, 5년 뒤에 한국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 이걸 얼마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지 이재명 대표를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거기에 수산업자와 식당 경영자까지 이게 폐가하게 생겨 그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럼 어쨌든 왜 뭐, 이와 예. 같이 과학성도 무시하고 예. 국제연대도 무시하고 IAEA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매수됐다까지 지금 더 탐산이 이런 데서 퍼뜨리고 있어요. 예. IAEA가 예. 예. 일본 돈을 먹고 아. 일본에 유리한 걸 발표를 했다. 예.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야당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대응책도 아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6월에 43%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38%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어떤 그걸 강조하면서 보수층을 이제 결집시킨 그런 효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지율이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저 같은 그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제야의 일원이었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가 아니고 선택한 것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계속한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도구로서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예. 내 경우에. 예. 그러면 지금 미흡하지만은 예. 그걸 그런 점에서 색깔을 분명히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당선될 때의 득표율에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 예. 이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그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총선 전망은 여당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이제 그 정부를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에서는 견제 여론이 더 높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 선호도라고 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에게 지금 유리한 환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앵커께서도 뭐 다년간 이 정치 방송하셨으니까 그런데 예. 내가 여러 번 국회의원 했는데 내가 국회의원 당선될 때 그 선거에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반드시 야당에 견제하도록 야당의 표를 모아줘야 돼.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진짜 선거에 가면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 물으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반대해서 존재하는 게거든 원래는. 오포지션 파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생성된 정당의 생성 원천을 따지면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왕의 반대자가 야당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야가 문제되는 것은 반대의 도덕성, 반대의 테두리를 벗어난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반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다음 선거에 여당, 야당 지지한다는 게 많이 나오겠지만 그게 그대로 그 선거에 반영되는 거 아니죠. 예. 선거 임박하면 공천 내용,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잘 했느냐, 또 어떻게 그 무렵에 결정적 실수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내가 오늘 투표를 안 해야 되겠다, 기분 나빠서. 이런 사람이 할 수 없이 투표장에 가는데 누굴 찍을지 마음을 안 먹고 가다가 프랑카드를 보니까 그 색깔이 특별해서 그 사람을 찍었다라든지. 그다음에 기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이 기표소 안에까지 들어갈 때도 누굴 찍을지 마음을 안 먹었다가 일 내려다보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찍는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가 게 이제 맞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속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를 갖고는 판단하면 안 근데 돼요. 뭐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붙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이렇게 벌어진 여론조사도 있고 또 과거에 또 이게 좀 반대로 나타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과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그 인사들을 중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장관급인 문화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고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을 했죠. 그리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비서관 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MB 정부 인사에 대해서 MB 카르텔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경향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 DJ 노무현 때 사람 문재인 때 또 쓰고 그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 무경험, 국회의원 선거 무경험, 그 중에서 특별히 낙선 경험이 없는 거. 지금 80년 6.25 역대 대통령들 중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전부 그 전원이 국회의원 경험이 다 있는데 그중에 그 두 사람 빼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낙선 경험이 있어요. 그 낙선 경험이라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 이 표가 얼마나 무섭고 어떻다 하는 그 생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정당 경험까지도 없으니까 초기 인사의 인사 풀, 못이 굉장히 좁았어. 제가 봐도 이건 좀 답답해. 그렇다고 뭐 무자격자를 시킨 건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 인재 풀을 넓히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좀 좁은 감이 있어. 이걸 이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중인데 늘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예를 들면 이명박 때의 이동관, 이명박 때 유인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한 데 대해서 또 저는 비판적이.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종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